세계사, 수능 특강, 식강, 개념사. 자, 이제 세계의 시민혁명 중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 영국혁명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어났으니까 이제 시기는 17세기입니다. 영국혁명 같은 경우는 두 번에 걸쳐서 혁명이 일어났었고, 혁명 전의 상황들이 또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개 과정이 명확하게 아직 정리가 안 됐으면 지금 잘 듣고 따라와야 합니다. 최근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청교도 혁명이나 명예혁명에 대해서 묻는 것뿐만 아니라 찰스 1세 때 시기에 일어난 일 혹은 제임스 2세를 알고 있느냐라고 해서 각 단계에 등장한 인물과 왕들까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면 영국혁명의 주인공들이 누군지 한번 봅시다. 단순한 부르주아나 시민이 아니에요. 젠틀이라고 하는 계층이 등장합니다. 이 젠틀이는 지주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젠틀이나 시민 계급이 성장을 했고요. 이들이 이제 프로테스탄트, 칼뱅파를 받아들인 청교도가 되는 거죠. 이 청교도들이 성장을 하면서 의회에 많이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회파가 새로운 정권을 만든, 청교도가 많은 의회파가 새로운 정권을 만든 혁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교도 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청교도 혁명 이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이후 영국의 튜더 왕조가 끊기게 되고요. 스코틀랜드 혈통을 타고 온 스튜어트 왕조가 시작이 되는데요. 스튜어트 왕조의 두 왕들이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입니다. 영국혁명에서 나오는 왕들의 이름이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뭐 인강이나 다른 데서 보면 제철 찰제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 그냥 의미 없이 외우는 것보다 선생님은 흐름과 순서를 쫙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외우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어쨌든 먼저 등장한 왕들이니까 1세겠죠. 제임스 1세부터 보겠지만 이때 영국혁명의 과정 중에 모든 왕들의 공통점은 다 전제 정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영국의 전통을 쭉 봤을 때 엘리자베스 1세 때도 그렇고 의회와 함께하는 그런 점진적인 정치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완전한 그 전제정치, 뭐 프랑스식의 전제정치는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스코틀랜드 혈통의 왕들이 전제정치를 한다는 건 굉장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제임스 1세는 왕권신 수설을 지지하는 논문도 썼을 정도예요. 스스로요. 전제정치에다가 왕권신 수설을 신봉을 했고요. 의회를 계속해서 무시를 하고 청교도를 탄압하는 뭐 국교도니까 그랬겠지만 청교도를 탄압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임스 1세 때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었고 그 다음 왕인 찰스 1세 역시 전제 정치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의회의 승인 없이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과세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뭐 영국의 쭉 헌정 전통에서 보면 대헌장 때도 그렇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들인 의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회의 승인 없이 과세를 했다라는 건 그냥 의회 무시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청교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의회가 굉장히 지금 화날 대로 화난 상태겠죠. 의회 무시하고 의회 중에 대다수인 청교도들을 박해하고 그래서 의회가 이에 대해서 우리들의 권리를 인정해달라라고 호소하고 청원하는 권리청원이란 문서를 제출합니다. 자, 중요한 문서예요. 시기와 함께 기억해 두세요. 1628년입니다. 그래서 찰스 1세는 이것을 승인하긴 해줍니다. 의회의 권리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이걸 승인을 하지만 해산을 해요. 그래서 의회 없이 정치를 무려 11년 동안이나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의회를 다시 소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11년 만에 벌어지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과세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때 의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어요. 1640년에 이제 스코틀랜드에 막 국교를 또 강요를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스코틀랜드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반발해서 이제 내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스코틀랜드와의 전쟁 비용을 감당을 하려면 새로운 세금을 신설해야 되는데 이제 세금을 또 새롭게 신설할 때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의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의회는
왕의 말에 고분고분하지 않을 거예요. 과세? 싫다, 안 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회와 왕과의 갈등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결국엔 내전이 시작돼요. 왕당파와 의회파 사이에 내전이 시작이 됩니다. 내전 시작된 때는 1642년이에요. 이 내전 시점도 기억해 주세요. 내전은 7년 동안 계속돼서 끝날 때 연도는 1649년입니다. 네. 그래서 왕당파와 의회파의 내전이 시작이 됐지만 결국 의회파의 승리로 끝나게 돼요. 이제 의회파 중에 이제 청교도인 크로멜이라는 사람을 이끌면서 네이즈비 전투에서 승리하며 결국엔 내전이 의회파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제 왕당파와 의회파의 갈등이 이제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이런 내전이 끝나자마자 그때 왕인 찰스 1세를 처형하게 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었죠. 이제 왕이 사라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국은 공화정이 됩니다. 더 이상 왕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1649년이었죠. 순서를 보세요. 아주 급하게 진행이 됐어요. 찰스 1세를 처형한 다음에 공화정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공화정이 수립이 됐어요. 청교도 혁명의 결과는 영국 역사상 유일하게 한 번밖에 없는 공화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청교도 혁명입니다. 그 다음에 또 종종 잘 나왔던 인물 크로멜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크로멜은 의회파 중에 이제 또 독실한 청교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청교도인으로서의 정치를 하기 시작해요. 물론 왕은 아닙니다. 아일랜드의 반란을 아주 잔혹하게 진압을 하죠. 이때 아일랜드인들의 거의 3분의 1이던가가 많이 죽었다라고 해요. 크로멜의 저주로 아일랜드 사람들은 기억을 하죠. 지금은 아일랜드는 영국 땅은 아닙니다. 그리고 항해법을 발표를 해요. 1651년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개무역으로 잘 나가고 있던 네덜란드에 타격을 주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크로멜도 이제 독재로 가기 시작해요. 의회를 해산합니다. 기존의 왕들과 똑같은 그런 행보라고 할 수 있는데 의회를 해산하고 1653년 이제 국가를 보호하는 호국경, 지금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호국경에 취임을 하게 되죠. 대신 종신직입니다. 이 호국경 취임 연도가 이전에 그 영국혁명의 연대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알면 좋았을 사실로 출제되었습니다. 근데 크로멜은 본인이 너무나 엄격한 청교도주의에 따른 금욕 정치를 했어요. 뭐 도박도 금지, 뭐 음주도 금지, 극장문도 닫게 하고 이제 그게 지속되다 보니까 1658년에 이제 크로멜이 사망하고 그 아들이 다시 호국경이 되었을 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 크로멜의 공화정에 대한 반발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찰스 1세의 아들이었던 찰스 2세를 불러오는 것. 왕정이 다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왕정 복고 혹은 복고 왕정이다라고 불러요. 그게 1660년에 시작이 됩니다. 크로멜의 통치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싫었던 전제 정치를 이을 수 있는 그 아들을 다시 불러왔겠죠? 근데 어쨌든 이때는 복고 왕정 시기인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찰스 2세, 제임스 2세 역시 똑같이 전제 정치를 하게 됩니다. 찰스 2세는 또 국교도도 아니에요. 은근 계속 가톨릭 교도를 우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에 사실 고백하죠. 사실 나는 가톨릭 교도였다라고 하고 꽤 이렇게 죽게 되는데요. 어쨌든 찰스 2세의 정치가 이렇게 계속되기 때문에 의회도 여기에 질 수가 없어요. 의회도 계속해서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들을 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심사법을 제정을 하고요. 그리고 인신보호법을 제정을 합니다. 심사법은 국교도만 공직에 임용될 수 있게 해요. 왜냐하면 찰스 2세가 가톨릭 교도를 그렇게 우대하니까요. 인신보호법은 막 불법적으로 막 체포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없게 만든 법이에요. 약간 이런 찰스 2세의 정치를 막기 위한 그런 법안들이었죠. 복고 왕정 때 이런 법안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것 기억해 둡시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국왕을 존중하는 토리당과 좀 의회를 지지하는 휘그당이란 정당이 처음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토리당과 휘그당은 현재 정당으로 이어졌어요. 네. 그 휘그당은 자유당이고요. 토리당이 이제 민주당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찰스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제임스 2세, 그 동생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요. 역시나 전제 정치입니다. 근데 제임스 2세는 대놓고 자기 카톨릭 교도인 걸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요. 아주 친카톨릭 정책을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의회가 제정한 심서법과 인신보호법을 다 폐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임스 2세의 이런 전제 정치를 견딜 수 없었지만 그래도 그 다음 왕위 계승권자로 넘어가게 되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제임스 2세가 이제 새롭게 아들을 낳게 되면서 그런 희망의 가능성들이 물거품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복고 왕정에 대해서 혁명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명예혁명입니다. 그래서 의회는 제임스 2세를 폐위를 시켜요. 1688년에.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 의회파들이나 국민들이 그 네덜란드로 시집가 있는 메리 공주 그리고 그의 남편이었던 제임스에게 선생님이 여기 잘못 썼군요. 메리가 윌리엄입니다. 윌리엄에게 상륙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게 두 사람이 이제 상륙을 시도하게 되고 제임스 2세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프랑스로. 그러면서 의회가 제임스 2세를 폐위를 하게 되면서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는 아주 글로리어스한 명예혁명이 성공을 하게 되고요. 메리와 이거 잘못 쓴 거예요. 윌리엄이 공동왕에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회는 여기에서 이제 의회의 권한들을 못 박는 거죠. 권리장전이라는 것을 이제 제안을 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이게 1689년입니다. 그래서 이 명예혁명 이후부터 이제 영국은 의회 중심의 입헌군주제로 쭉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도 입헌군주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들을 머릿속에 잘 넣어놓고요. 청교도 혁명하고 명예혁명 중에서 나왔던 그 두 가지 문서의 차이는 이 사료에서 보겠지만 잘 알아두세요. 권리청원 같은 경우는 청원하다, 호소하다의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권리를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 권리장전 같은 경우는 장전이 영어로 빌이에요. 빌은 법안, 법전의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의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청원보다는 장전이 훨씬 더 약간 의미가 더 센 거죠. 그래서 의회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쭉 다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내려서 이후의 상황까지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아까 복고왕정 때 있었던 토리당과 휘그당을 좀 잘못 설명한 것 같아요. 토리당은 현재 보수당이고요. 휘그당은 자유당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의 영국은 이제 자유당보다는 노동당이 양당 구도의 하나를 형성하고 있어요. 보수당과 노동당의 양당 체제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명예혁명 이후에 영국의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요. 앤 여왕 때 스코틀랜드까지 이제 완전히 병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합왕국 혹은 대영제국이 1707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앤 여왕 때 이 연합왕국을 이루었다라는 것도 선지에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 이후로 이제 조지 1세 때 하노버 왕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조지 1세는 그 앤 여왕 이후로 또 후사가 끊기게 되면서 독일 계통의 혈통을 타고난 그 왕을 데려온 거예요. 당연히 조지 1세는 독일어는 할 수 있었지만 영어는 잘 못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치 일서는 내각이 맡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영국의 전통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내각 책임제 의 전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총선일 때 그 다수표를 받은 정당에서 그 내각 장관들과 총리까지 모두 다 배출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영국 혁명의 가장 기본적인 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